오늘 영상에서는 1분 스피치로 면접의 승패가 갈리는 이유에 대해 심리학적으로 알아보고 매력적인 1분 자기소개를 완성하는 법을 구조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면접에서 첫인상을 결정짓는 단 40초.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면접에서 가장 먼저 받게 되는 자기소개 해보세요. 또는 1분 자기소개 스피치는 단순한 형식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합격의 여부의 절반이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다른 질문들은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자기소개만큼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나의 장점을 목소리, 표정, 태도에 담아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죠. 이 첫 단추를 잘 꿰는 순간 면접의 주도권을 면접관이 아닌 나에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첫인상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나를 단단히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줄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1분 스피치로 면접의 승패가 갈리는 이유에 대해 심리학적으로 알아보고 매력적인 1분 자기소개를 완성하는 법을 구조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일 면접장에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예시와 꿀팁도 풍성하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면접실에 들어서는 찰나 이미 많은 것이 평가되기 시작합니다. 지원자가 면접실에 들어오는 그 짧은 순간 동안 헤어스타일, 복장, 걸음걸이, 첫인상, 눈맞춤 등으로 이미 첫인상이 형성되었고 이제는 자기소개를 말하는 목소리의 밝기, 크기, 속도, 자신감 있는 전달력 등으로 남은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면접관은 역시 자기소개를 듣고 마음이 거의 정해졌다는 말을 많이 하죠. 왜 그럴까요? 이런 현상은 단순한 느낌일까요? 아니요,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왜 자기소개 1분이 아니라 40초인가요? 면접관의 집중력은 짧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평균 집중시간은 30초에서 45초를 넘기기 어렵다고 해요. 특히 여러 지원자를 연속으로 보는 면접관 입장에서는 30초에서 40초 사이에 이미 인상이 형성되고 평가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내용보다 톤이나 말투, 자신감 등 비언어적인 요소를 더 많이 보게 된다고 해요. 즉, 40초 안에 핵심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훨씬 기억에 남고 효과적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40초 정도로 준비해두면 속도와 감정 조절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한 줄 내용이나 저는 이런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같은 마무리 문장을 침착하고 안정되게 끝맺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왜 1분 자기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첫 번째로 초두 효과 또는 앵커링 효과라고 알려진 이론 때문인데요. 사람은 정보나 자극을 받을 때 처음에 받은 정보를 더 강하게 기억하고 그 이후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향이 있대요. 마치 배가 닻을 내리고 있으면 이동 범위가 제한되는 것처럼 처음 받은 정보가 닻이 되어 사고를 고정시키고 이후 판단의 범위를 제한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여러분이 처음 자기소개에서 밝고 따뜻한 인상을 주었다면 그 뒤의 질문에서도 긍정적인 해석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의해야 할 것도 있어요. 호른 효과라는 것은 한 가지 부정적인 인상이 전체 평가를 나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이론인데요. 어떤 사람이 한 가지 부정적인 특성이나 행동이 전체적인 인상을 나쁘게 만들고 다른 특성들까지도 부정적으로 왜곡되게 인식되는 인지 편향입니다.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거나 초조한 말투 같은 건 준비가 좀 안 된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인상은 다른 좋은 답변들마저 왜곡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마케팅에서도 이런 원리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브랜드 이미지나 하고 싶은 말을 컵으로 정해두면 이후의 정보들은 그 컵 안에 담겨 해석된다는 전략이에요. 면접에서도 마찬가지로 첫 자기소개에서 공감력 있는 간호사라는 인상을 각인시켰다면 그 이후의 모든 대답은 그 인상을 강화하는 물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는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해요. 자기소개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강력하게 인식시키는 시작점입니다.
면접의 분위기는 처음 40초에서 결정되고 그 인상은 이후의 모든 답변에 해석 필터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준비는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면접의 흐름을 나에게로 이끌어오는 전략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매력적으로 저를 어필할 수 있는 1분 자기소개 스피치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자기소개를 4부분으로 구조화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첫인상 한 줄,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와 강점을 요약한 한 줄, 그 다음으로 그 강점을 뒷받침할 만한 경험이나 사례 제시, 마지막으로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로 연결시키기. 이렇게 4단계로 구조화하는 법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인사 한 줄, 강점 요약, 실습 사례 제시, 포부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한 1분 자기소개 40초에서 45초 정도 완성한 예시 3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예시들을 포함한 앞으로 나올 예시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서 참고해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인상 인사 한 줄 구성하는 법은 이런 구조를 활용하여 만드시면 돼요. 주로 이 부분에서는 닉네임이나 애칭을 사용하거나 인용문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병원 인재상과 어울리는 본인의 강점 키워드를 사용하셔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핵심 키워드와 강점을 요약하여 한 줄로 구성하는 것인데요. 저는 어떤 간호사인지를 단 하나의 키워드로 강하게 각인시키는 문장을 만드셔야 합니다. 이 파트는 지원자만의 차별한 포인트를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구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전략은 강점을 딱 하나만 선택하고 이 강점이 실제 간호 업무에서 어떤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키워드를 사용해야 할지가 고민이시라면 병원 인재상별로 자주 사용되는 20가지 키워드와 행동 특성, 그 문장 예시까지 담고 있는 간호사 자소서 공식책 참고해보시면 좋고요. 책 목차만 보시더라도 키워드 20가지는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실습이나 경험 기반의 사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까 말한 강점 키워드가 실제 간호 현장에서 어떻게 드러났었는지를 보여주는 파트입니다. 즉, 내가 책임감이 있어 이렇게 키워드를 정했는데 내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를 경험이나 실습에 있었던 경험을 통해서 제시해 주는 것이에요. 어떤 사례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실 경우에도 각 키워드별 실습 등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사례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장은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로 내가 앞에서 말한 것들을 연결짓는 문장인데요. 어떤 병원은 1분 자기소개에서 지원 동기까지 함께 말하라고 하는 병원도 있는데 그런 지시가 딱히 없더라도 이 병원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연결해 줄 수 있다면 연결해 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딱히 그 병원인 이유가 없다면 입사 후에 내가 어떤 간호사가 될 것인지 포부는 반드시 연결해 주세요. 합격은 준비된 40초에서 시작됩니다. 합격을 끌어당기는 자기소개. 지금 바로 무료 자료 다운로드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하세요.